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지나치는 거대한 지하철 공사 현장이나 고층 빌딩 신축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깊이가 막 수십 미터에 달하는 아득한 구덩이 바닥에서는 육중한 굴착기들이 바쁘게 흙을 파내고 있죠. 네, 맞아요. 그 주변을 둘러싼 두꺼운 벽을 보면 그 어떤 자연재해 앞에서도 진짜 끄떡없을 것처럼 아주 굳건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 그 바닥에 단단한 흙이 어느 순간 막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끓는 국냉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와, 흙이 끓어오른다? 이건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귀괴하고 소름 돋는 장면이네요. 제 말이요. 수십 톤짜리 중장비가 늪에 빠진 것처럼 서서히 흙 속으로 가라앉고 굳건하던 주변 벽이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주변 도로까지 다 빨려 들어가는 끔찍한 재난인데 이게 과장된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 건설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또 철저히 땅속에 숨겨져 있는 위협이거든요. 이른바 보일링 현상이라고 부르는 실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 저희가 모아온 수많은 현장 자료와 공학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이 현상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거대한 수압과 중력이 맞붙는 땅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공학이 어떻게 이 대형 재난을 막아내는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땅, 그러니까 흙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단단한 고체일 거라는 맹신이죠. 아, 땅이 고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이 보일링 현상의 진짜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나 철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었던 땅 자체가 자신의 물리적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데 있죠. 대지 자체가 흉기가 된다는 거군요. 자, 그럼 먼저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제목부터 아주 강렬합니다. 흙막이 붕괴의 숨은 뇌관, 보일링 현상. 맞습니다. 굴착 저면에 모래가 막 끓어오르면서 지지력을 잃고 결국 구조물 붕괴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메커니즘이죠. 그렇다면 멀쩡하던 땅이 왜 갑자기 끓어오르는 걸까요? 그 무대가 어떻게 세팅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번 슬라이드를 보면 보일링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3대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투수성 지반, 수위차 발생, 그리고 상향 침투. 이렇게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한자어라 좀 딱딱한데 투수성 지반이라는 건 물이 잘 통과하는 흙이라는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물이 아주 쉽게 드나드는 모래, 즉 사질토 지반을 말해요. 찰흙 같은 점토는 물을 꽉 쥐고 있어서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모래는 알갱이 사이에 틈이 많잖아요. 아, 비 오는 날 바닷가 모래사장에 물이 순식간에 스며드는 걸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모래 땅에 우리가 깊게 구덩이를 파고 내려간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파 내려갈수록 원래 바깥쪽에 있던 지하 수위와 굴착 바닥 사이에 엄청난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조건인 수위 차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대한 물탱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만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3번 슬라이드의 물리적 경계의 설정을 보시죠. 네, 3번 슬라이드의 그림을 보시면 흙막이 벽 양단에 수위차가 형성되어 있죠. 물은 높인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려는 강력한 역학적 본능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빈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제가 욕조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요. 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텅 빈 플라스틱 통을 억지로 밑으로 꾹 누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주 좋은 비유네요. 통을 누르고 있으면 통 주변에 물이 어떻게든 그 통 밑바닥을 뚫고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손에 엄청난 저항감이 느껴지고 물은 위로 솟구쳐 오르려고 막 안달이 나 있죠. 이게 바로 굴착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게 세 번째 조건인 상향 침투입니다. 벽에 막힌 물이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벽 끝을 통과해서 다시 굴착면 바닥을 뚫고 위로 쳐들어오는 거죠. 와. 그런데 욕조에서는 플라스틱이라는 막힌 고체가 버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바닥이 아까 말씀하신 그 헐거운 모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래 틈새를 뚫고 맹렬하게 위로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이 거대한 에너지가 땅속에서 응축되면서 무서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위로 솟구치려는 물과 아래로 짓누르는 흙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군요. 자, 다음 4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보이지 않는 힘의 충돌입니다. 유효 응력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네요. 수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앞부분은 흙 스스로의 무게로 아래로 짓누르는 힘이고요.
뒷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물이 위로 밀어올리는 힘, 즉 침투 수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누르는 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뺀 값이 유효응력이라는 거군요. 근데 유효응력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무수히 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서로 꽉 맞물려서 버티는 마찰력입니다. 알갱이들 사이의 실질적인 뼈의 역할, 그 결합력을 유효응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깍지를 꽉 끼고 있는 양손의 힘 같은 거네요. 서로 막 단단하게 얽혀서 버티는 힘이요. 네, 맞아요. 평소에는 흙이 무거워서 깍지가 꽉 끼워져 있는데 물이 밑에서 위로 강하게 밀어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알갱이 사이를 파고들면서 알갱이들을 위로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깍지 낀 손에 힘이 스르르 풀리면서 틈이 벌어지겠네요. 버티는 힘을 계속 갉아먹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 순간 치명적인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5번 슬라이드의 임계점 돌파와 액상화 단계를 한번 보시죠. 네, 5번 슬라이드입니다. 두 힘이 완벽히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나오네요. 흙이 짓누르는 힘 100, 물이 밀어올리는 힘 100. 이렇게 되면 빼기 연산이니까 유효응력이 완벽하게 0이 되어버립니다. 유효응력이 0이 된다고요? 그럼 아까 말한 깍지 낀 힘이 100% 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붕괴가 물리적으로 와르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상태의 변화라는 겁니다. 흙의 뼈대가 해체되면서 흙이 물처럼 거동하는 액상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와, 고체였던 땅이 액체로 변한다니 과학의 마술 같으면서도 정말 치명적인 순간이네요. 이러면 그 위에 있던 중장비들은 그냥 늪으로 빨려 들어가겠어요. 네, 그게 보일링이 무서운 진짜 이유입니다. 단단한 땅이 한순간에 나를 집어삼키는 액체로 변해버리니까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데요. 그렇다면 공학자들은 이 재난의 순간을 어떻게 수치화해서 통제하고 있을까요? 이제 6번 슬라이드에 한 개의 동수경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학에서는 이걸 IC라고 부르는데요. 유효응력이 0이 되는 바로 그 시점의 한계선입니다. 모래지반의 경우 이 값이 대략 0.8에서 1.1 사이로 나오거든요. 네, 6번 슬라이드에 보면 실모에서는 직관적으로 이 수치를 1.0이라는 절대적 기준치로 본다고 나와 있네요. 맞아요. 밀어붙이는 물의 압력 기울기가 1.0에 도달하면 저 바닥은 이제 액체로 변했구나 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이 숫자를 어떻게 다룰까요? 7번 슬라이드 보시죠. 안전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1.0 미만이면 즉시 붕괴가 일어나지만 국가 건설 기준은 허용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1.01만 돼도 안 무너지는 건가요? 왜 굳이 1.5라는 숫자가 필요하죠? 현장의 땅속은 실험실처럼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거든요. 모래가 촘촘한 곳도 있고 빈 곳도 있고 자연의 변동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암기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제안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은 절벽의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물에 끓는 점이 100도이더처럼 땅의 보일링 포인트가 바로 1.0입니다. 오, 아주 직관적이네요. 1.0에 도달하면 이미 추락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국가는 절벽 가장자리에서 최소 50% 뒷걸음질 친 거리, 즉 1.5의 위치에 안전선을 그어라 라고 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1.0은 파국이고 1.5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생명선인 거죠. 네, 공학자들에게 이 1.5는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절대 파협할 수 없는 치열한 마지노선입니다. 좋습니다. 1.5라는 안전선을 지켜야 한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무슨 수로 이 거대한 수압을 이기고 1.5를 만들어낼까요? 8번 슬라이드의 4대 방어 매트릭스를 보겠습니다. 방어 전략은 크게 4가지입니다. 차수 및 근입장 증가, 수위차 감소, 굴착저면 하중 부여, 그리고 지반 개량입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힘을 강하게 하거나 물이 밀어올리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전략이군요. 이 원리들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9번 슬라이드의 방어의 역학을 보시죠. 네, 핵심 공식이 등장하죠. 동수경사는 수위차를 물이 통과하는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안전선인 1.5를 사수하려면 분모인 길이를 키우거나 분자인 수위차를 줄이면 됩니다. 흙막이 벽을 아주 깊숙이 박아 넣어서 물이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군요. 분모를 키우는 경로 확장이네요. 맞습니다. 수많은 모래 알갱이들 사이를 힘들게 돌아오면서
물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서서히 다 빠져버리는 원리죠. 마라톤 뛴 사람처럼요. 그럼 분자를 줄이는 건 어떻게 하나요? 펌프로 물을 그냥 퍼내버리나요? 네, 그게 수위차 감소 전략입니다. 굴착벽 바깥쪽에 대형 펌프를 꽂고 24시간 돌려서 지하수를 아예 밖으로 뽑아내버리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물 높이 자체를 낮춰서 에너지원 자체를 없애는 거군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국가 건설 기준의 교차 검증 문구와 엔지니어의 3단계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지질 조건을 파악하고 정밀하게 침투율을 해석한 다음 안전율 1.5 기반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치열한 과정은 계산기 결과값을 1.5 이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투입니다. 엄청난 중장비와 펌프로 수식을 물리적으로 구현해내는 엔지니어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딥다이브 어떠셨나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단단한 땅과 웅장한 지하 구조물들은 절대 불변의 고체가 아니었습니다. 네, 중력과 수압, 그리고 1.5라는 공학자들의 계산식이 만들어낸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의 결과물이죠. 맞습니다. 다음에 거대한 지하철 공사 현장을 지나가실 때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서 흙을 밀어 올리려는 물의 힘과 그걸 끊임없이 통제하며 1.5를 사수하는 엔지니어들의 수싸움이 떠오르실 겁니다. 밖에서 무심코 보던 공사장 가림막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시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폭우가 잦아지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하 수위가 갑자기 급번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1.5라는 안전율은 과연 미래의 자연 앞에서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자연의 변수에 맞서 공학도 끊임없이 발전해야겠죠. 맞습니다. 땅속에 보이지 않는 물리 법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딥다이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